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전문학원에서 고1 통합을 담당하고 있는 김원주 강사입니다. 2024년 1학기 기말 통합과학 동배고 내신 분석 리포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예전 기출문제랑 난이도가 비슷하게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소폭 쉽게 나올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살짝 올라갔다라는 느낌이 좀 있을 겁니다. 난이도로 봤을 때. 근데 예전 기출문제가 거의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모의고사 문제들이 많이 변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적인 문제들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긴 하지만 교과서나 부교재, 프린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고 저희가 자주 보지 않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도 좀 섞여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문항들을 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1페이지에 1번 문제, 직시스템 물순환 과정. 이건 계속 강조했던 얘기고요. 물순환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물순환의 전체적으로 방출량, 흡수량 어떻게 되는지 계산 문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여겨보셨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대표 문항 분석에 넣지는 않았지만 그림만 보셔도 지열에 물을 데운다, 태양열로 물을 데운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원을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것들 교과서에 대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느끼지만 교과서에 있는 실험 자료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그런 기본 문제 자료는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의 7번 문제 같은 경우가 연직수원 분포에 대한 자료 해석 그래프 문제인데 이건 원래는 중학교 때 많이 나왔던 자료 해석이고요. 이게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간혹씩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만 읽어봤다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한 영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문제를 보셨다면 문제가 길어도 충분히 푸실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3페이지로 넘어가면 일단 8번 문제를 보시면 A, B, C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지진 발생을 줬고요. 진원의 깊이를 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역별로.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복수 정답으로 처리된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해석한 문제들 그 전에 봤었던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1번 문제로 가면 이제 역학 문제가 시작되죠. 자연학학 운동에 대한 문제들의 개념 문제, 조금 계산하기에는 쉬웠던 문제였지만 자료가 길다 보니까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지만 실수를 피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덧붙여 주자면 9번 문제 같은 경우들이 모의고사 변형 문제고 모의고사에서 주로 많이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눈여겨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 해석 그리고 공통점, 차이점 찾는 문제들이 직권 변화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로 넘어가면 13번 문제는 가속도와 시간 그래프 해석이죠. 원래는 교육과정에서 잘 나오진 않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모의고사나 기본 문제에서 많이 풀어봤고 저희가 시험 대비할 때도 많이 풀어봤던 형태니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것 같고요. 15번 문제 많이 출제되고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연직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두 물체가 만났다, 어디서 만났나, 몇 초가 걸렸나 이런 등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것도 연습 많이 했으니까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맞을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로 넘어가면 16번 문제가 하나는 위로 던지고 하나는 옆으로 던졌습니다. 어차피 위로 던진 문제도 자연학학 운동이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옆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당연히 포물선 운동이 되겠죠. 그거 맞춰서 푸시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 보고 당황만 하지 않으셨다면 충분히 푸실 수 있었던 문제고요. 18번 문제도 우리가 당연히 많이 풀어봤었고 많이 다뤘던 유형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학 부분이 전반적으로 조금 까다롭게 나왔기 때문에 계산 실수만 안 하고 각각의 개념들을 잘 적용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장에 페이지 넘어가면 22번 문제 운동량과 시간의 그래프가 나왔는데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로 바꿔라.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많이 나오는 문제지만 고1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변환 문제 같은 경우는 연습을 충분히 하고 우리가 했던 문제들을 충분히 문제들을 풀어봤다면 다양한 그래프를 접해봤다면 이 문제도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약간은 1학년한테는 신선하다. 그렇지만 그 전에 아예
없었던 문제 난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심화학습 그리고 개념학습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폭넓은 심화학습도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2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이 출제되는 문제죠. 이거 모의고사 변형 문제고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시험 대비하면서 비슷한 유형들, 비슷한 그림들, 비슷한 자료들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당황하지 말고 자기가 배웠던 대로 그대로 적용만 잘 하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었을 거라고 믿어짐치 않아요. 자, 동필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총평을 좀 해주자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고1 때 잘 나오지 않는 유형들의 문제들도 좀 보인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심화학습에 대한 개념들도 충분히 공부해야지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 1학기 기말 통합과학 동패고 내신 분석 리포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